이 영상에는 자막이 없습니다. 감기가 조금 덜 나아서 꼬맹맹이 소리가 조금 날 수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오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5년 하반기 동안 읽은 책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해요. 하반기에는 독서 습관이 점점 잡히면서 책을 읽는 속도가 많이 붙었는데요. 그래서인지 세어보니 하반기에만 35권의 책을 읽었더라고요. 읽은 책을 모두 소개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제 기준 별점 만점짜리 책들과 만점은 아니지만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책 위주로 선정해봤어요. 소개해드리는 순서는 읽은 순서입니다. 첫 번째 책은 닉 트렌턴 작가님의 생각 중독이고 출판사는 갤리온입니다. 이 책의 부제는 불안과 후회를 끊어내고 오늘을 사는 법인데요. 그에 맞게 걱정, 근심이 끊이지 않는 사람들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안까지 제시하고 있어요. 저도 생각이 참 많고 그에 따른 걱정과 불안이 많은 사람이라 공감도 도움도 많이 된 책이에요. 제시된 대안도 추상적이지 않고 가볍게 해볼 수 있는 것들도 있어서 부담 없이 실천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적어뒀던 내용 중에 일부를 읽어드릴게요. 생각에 빠졌을 때 그 생각이 단순히 반추인지 문제 해결을 위한 생각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곱씹을수록 처음엔 통찰력을 얻을지 모르지만 오랫동안 지속될수록 얻는 것은 적다. 확실한 해결책은 생각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이다. 단순히 반추하고 있다면 할 수 있는 작은 행동에 주목해 볼 수 있다. 생각은 하면 할수록 더 좋은 결과를 얻을 거라는 착각을 심어주는 것 같아요. 사실은 나라는 틀에 갇혀서 그 시선과 관점 안에서 돌고 도는 것 뿐인데 말이에요. 그리고 경험상 생각은 오래 할수록 긍정적인 쪽보다는 부정적인 쪽으로 더 쉽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개인적인 성향의 차이도 있겠지만 같은 생각을 오래 머금고 있는 행위 자체가 나를 지치게 하고 가끔은 찌르기도 하는 행위더라고요. 내가 왜 많은 생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게 되고 거기서 헤어나오는 법까지 알게 되는 책이라 저는 5점입니다. 두 번째는 김금희 작가님의 식물적 낙관이고 출판사는 문학동네입니다. 이 책은 에세이이고 작가님이 식물과 함께 살아가며 떠오르는 생각들을 모은 내용이에요. 책집사로서 공감되는 부분도 많았고 잔잔하면서도 단단해지고자 애쓰시는 작가님의 모습이 저의 모습과 닮아있다 느껴져서 좀 더 애정어린 시선으로 읽을 수 있었어요. 중간중간 나오는 귀여운 일러스트도 기분 좋게 읽게 해주는 요소 중 하나였습니다. 마냥 가볍지만은 않게 일상에서의 고찰을 담고 있는 내용이라 저는 5점입니다. 세 번째는 황모가 작가님의 스위트 솔티이고 출판사는 문학과 지성사입니다. SF 단편 소설집이에요. 실린 단편은 오메라시로 돌아가는 사람들, 시대 지체자와 시대 공백, 스위트 솔티, 수뇌보 중코 산업위안부 김순자, 타고난 시절, 나의 새로운 바다로, 브라이덜 하이스쿨, 여행이 다시 당신을 찾아옵니다. 이렇게 8작품이에요. 황모가 작가님 글 정말 잘 쓰십니다. 작품마다 묵직한 울림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그게 잔잔한 여운을 줍니다. 이 책은 순천여행 기찻길에서 읽기 시작했는데요. 기차가 순천까지 가는 그 오래 걸린 길이 지루하지 않게 도와준 책이었어요. 특히 재밌게 읽었던 작품은 시대 지체자와 시대 공백, 스위트 솔티, 나의 새로운 바다로, 브라이덜 하이스쿨 이렇게 4편입니다. 소재도 흥미롭고 내용 전개도 문체도 다 너무 좋지만 어떤 면에서는 다소 난해하다고 느껴지기도 하는 부분이 있어서 4.5점입니다. 네 번째는 홍한별 작가님의 흰고래의 힘에 대하여이고 출판사는 위고입니다. 번역가인 작가님께서 번역에 대한 고찰을 담으신 책이에요. 에세이 느낌이 담겼지만 비문학에 가까운 책입니다. 다음은 책 내용의 일부입니다. 거울나라에서 앨리스가 발견한 책은 번역된 책과 닮았다. 번역본도 원본과 동일한 책이라고 영어판이든 한국판이든 같은 거울나라의 앨리스라고 간주되지만 겉으로 보기에 이 두 권은 단 한 글자도 같지 않은 완전히 다른 책이다. 때로 번역은 거울을 비추는 일과 비슷하다. 모든 게 정반대로 뒤집히는 거울.
번역의 작업에서 원작의 느낌을 살리면서도 번역되는 언어권의 문화에서도 잘 이해되게끔 번역하되 번역과 본인의 주관도 들어가지 않게끔 번역하는 일에 대한 고뇌와 고찰이 느껴지는 책이에요. 책을 읽으면서 흔히들 이 책은 번역이 잘 됐네, 어색하네 평가를 하잖아요. 물론 어느 정도의 기준선은 존재하겠지만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번역본 또한 하나의 작품이라고 느껴져서 그렇다면 작품에 대한 주관성은 그 스펙트럼이 매우 넓으니 쉽게 판단하기 어렵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웬만하면 흥미롭게 읽지 않을까 싶은 책으로 저는 5점입니다. 5번째 책은 김소영 작가님의 어린이라는 세계이고 출판사는 사계절입니다. 작가님께서는 어린이책 편집자로 일하시다가 현재는 독서교실 선생님으로 지내고 계시는데요. 어린이들의 일상을 바라보며 주워 담게 되는 어떠한 발견들을 풀어낸 에세이입니다. 아이들을 참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귀여운 에피소드들에 피식피식 웃기도 하면서 꽤나 재밌게 읽었습니다. 당연히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 어떤 사람들은 아이들을 대할 때 너무도 가벼이, 그래서 가끔은 존중하지 못하는 태도로 대하기도 하잖아요. 그게 의도된 것이 아닐지라도요. 사실 우리 모두 아이들이었고 모든 아이들이 각각의 1인분을 하는 단단한 인격체라는 것을 간과한 채 말이에요. 이 책은 그런 태도를 꼬집으면서도 아이들의 온전함도 함께 잘 풀어내고 있어요. 일단 너무 귀여운 내용들로 가득하고 아이들에 대해 저도 생각해보게 되어서 5점입니다. 6번째는 신종원 작가님의 불새이고 출판사는 소전서가입니다. 이 책은 소설이고 구독하고 있는 북튜버님의 강력한 추천으로 읽게 되었는데요. 저도 꽤나 흥미롭게 읽었던 책이에요. 가톨릭 신부의 회의와 고뇌가 주된 주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체가 독특한 듯 심오하면서 묵직하고 표현력과 사용되는 어휘들이 다양한 것도 좋았어요. 그러나 나는 비치며 목자인 즉 마땅히 보살펴야 할 양들에게서 고개를 돌리거나 달아나지 않으리라. 필요하다면 몇 번이라도 처음으로 돌아가 이 모든 기적을 함께 목도하리라. 너와 내가 같은 자리에서 지켜보았듯 우주도 생명도 무엇 하나 허투루 만들어지지 않았다. 내 음성을 쫓아 진동하는 우리 주위의 전기적 노이즈는 물론 내가 내쉬는 한 줌 숨조차 위대한 작업의 흔적임을 어찌하여 알아보지 못하느냐. 묵직하고 심오한 문체라는 게 어떤 느낌인지 감이 오실까요? 술술 읽힌다기보다는 곰곰이 곱씹고 되뇌게 되는 책이에요. 작가님의 다른 작품도 읽어보려고 담아두었답니다. 주제도 소재도 흥미로웠지만 개인적으로 스토리 흐름은 잡기 쉽지 않아서 4.5점입니다. 7번째는 김미리 귀찬 작가님의 우리는 나란히 계절을 쓰고이고 출판사는 밝은 세상입니다. 두 자연 생활자의 교환 편지라는 부제를 가진 편지 형식의 에세이예요. 두 작가님께서는 각자의 시골 생활에 대한 일상 공유와 그에 대한 고찰을 편지로 주고받아요. 이놈이 흥하면 저놈이 쇠하고 저놈이 쇠하면 또 딴 놈이 흥하고 그런다는 어르신 말씀처럼 어떤 불안이 해소되면 또 다른 종류의 불안이 생기는 게 삶의 이치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땅이 있으면 풀이 생기는 것처럼 삶을 잘 살고 싶은 마음을 먹고 있는 한 불안은 존재할 테니까요. 책의 끝부분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불안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그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누구에게나 발생한다는 걸 생각하게 되는 부분이에요. 책에서는 그것을 잘 살고 싶은 마음 때문이라고 하는데 결국 불안은 더 나아지고자 하는 욕심에서 비롯되는 것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귀엽고 아기자기한 일상부터 심오한 고찰까지 담겨 있어 5점입니다. 8번째는 김효인 작가님의 사랑은 하트 모양이 아니야이고 출판사는 안정가옥입니다. 로우밤과 사랑은 하트 모양이 아니야 두 단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첫 번째 단편 로우밤은 자신의 죽을 날을 알게 된 한 청년의 이야기이고 사랑은 하트 모양이 아니야는 가상의 사랑 호르몬이 있는 세계관의 이야기예요. 두 작품 모두 재밌었지만 저는 두 번째 작품인 사랑은 하트 모양이 아니야가 좀 더 흥미롭게 다가왔습니다. 두 작품 모두 이성 간의 사랑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긴 하지만 사랑이라는 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가지고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는 책이에요. 친구의
친구에게 선물해 주었는데 친구도 대만족했던 책입니다. 가볍게 술술 읽히면서 나의 가치관을 보게 되어서 5점입니다. 9번째는 전삼회 작가님의 궤도의 밖에서 나의 룸메이트에게이고 출판사는 문학동네입니다. 우주인으로 선발된 아이들의 일상과 고민을 담아낸 소설인데요. 자기 내적 고민과 관계적인 고민, 존재론적인 고민 등 다양한 인물들의 관점에서 다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아이는 제롬이라는 아이인데요. 잊어버려. 리아가 두 손을 한껏 위로 뻗어 제롬의 눈을 가렸다. 잊을게. 제롬이 웃으며 그 손을 마주 잡았다. 기억 안 할래. 그런데 기억에 남을 것 같아. 이 책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면이에요. 제대로 된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없어서 자신의 마음이 무엇인지 정의 내리지 못하는 제롬의 모습이 인상 깊었어요. 물론 작가님께서 명확히 제롬의 마음을 서술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제롬의 마음을 해석하는 것은 다 각자의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가족의 우정, 이성 간 사랑 등 다양한 형태의 사랑을 담아내고 있는 책이라 생각할 지점이 많아 5점입니다. 10번째 책은 구병모 작가님의 절창이고 출판사는 문학동네입니다. 정말 핫했던 책이죠. 독서 모임에서 같이 읽게 되어서 도서관에서 빌리지도 못하고 구매해서 읽은 책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읽은 구병모 작가님 책이 다 좋았거든요. 이 책도 문체는 말할 것도 없고 몰입감 있고 다음 내용이 너무 궁금해서 계속 읽은 책인데요.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주인공의 감정서사를 따라가기가 조금 어려웠다는 점이에요. 정확히는 저로서는 그 감정의 흐름이 이해가 가지 않았달까요? 저에게는 좀 더 충분히 서사로 풀어주어야 이해가 될 것 같은 감정들이었어요. 하지만 너무 재밌게 읽었기 때문에 4.5점입니다. 마지막 책은 김원우 작가님의 크리스마스 인터내셔널이고 출판사는 아작입니다. 연말에 크리스마스 관련 책으로 마무리하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으로 크리스마스 책이라고 검색해서 알게 된 책인데요. 생각보다 더 재밌게 읽어서 아주 만족했습니다. 이 책은 밝은 세상 연말 독서 모임에서도 읽었던 책이라 더 기억에 남아요. 갑작스레 아이돌의 생활을 하다가 하차하고는 숨다시피 하며 지내던 주인공이 서울에 나타난 외계인을 연구하는 협회에서 일하게 되며 생기는 에피소드들을 다룬 책이에요. 인간관계와 사회적인 문제 등의 여러 갈등 등이 나오는데 그것을 사건들을 통해 다루어가며 풀려가는 방식이 인상적이었어요. 난 내 상처를 과소평가하지 않아요. 다 지난 일이라거나 지나보니 별거 아니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런 생각은 해요. 더 잘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해 안 가죠? 나영이 먼저 미소를 지었고 다른 셋은 그제야 굳어있던 표정을 풀었다. 그건 걱정하지 말아요. 이해는 저희의 몫이죠. 동욱이 말했다. 동욱의 말이 맞았다. 나영은 자신의 고통을 애써 이해시킬 필요가 없었다. 상처를 받은 게 나일지라도 누군가에게 그것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으면 받아들여지거나 이해받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렇게 상처를 애써 설명하다 또 다칠 수 있다는 것은 간과한 채 말이에요. 이해는 상대의 몫이라는 말에 저도 같이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었어요. 내가 아무리 설명해도 결국 상대방은 상대의 시야와 범위로 이해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구나 싶은 부분이었어요. 뜬금없는 외계인이라는 소재였지만 억지스럽지 않게 풀어내는 내용이 좋아서 5점입니다. 이렇게 작년 하반기에 읽은 책 중 좋았던 책들과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책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고 관심이 생기신 책이 있으시다면 읽어보시고 어떠셨는지 남겨주세요. 아니면 다른 책 추천에 대한 댓글도 너무 좋습니다. 이제 완연한 봄이네요. 저는 환절기에 감기를 시게 걸리고 이제 겨우 다 나아가고 있답니다. 모두 건강 유의하시고 충만하고 풍요로운 봄을 마음껏 누리시길 바라요. 그럼 안녕.